주제는 저희가 그 미국 수출의 새로운 루트, 정부 조달의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미국 수출 혹은 뭐 미국 진출 얘기하면 보통 이제 민간 사업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또 정부 조달, 그 미국에서 나오는 정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간단하게 그런 사례와 실제로 방법론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까지 오늘 다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클라이먼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24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정부 조달 전문으로 된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창업자 세 분이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은 글로벌 조달,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실제로 조달을 업을 15년 정도 하셨고 여기서 나타나는 너무나 힘든 정부 조달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클라이먼트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창업을 하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오픈 AI 협업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AI 아카데미 그리고 싱가포르로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APMT라는 미국의 입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정식 회원이 되고 정식 스폰서가 되고 그리고 APMT 한국 지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에 있는 LA랑 버지니아에 진출해가지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싱가포르의 정보 조달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링크드인 하시는 분 계시면 요거 QR 찍어주시면 저 진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한국 정부 조달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왜 해외 정부 조달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왜 한국 기업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Q&A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저희가 무시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조달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 조달 규모가 무려 200조 원, 2024년도 작년에는 2,22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상승하고 있고 왜 이렇게 조달 규모라는 게 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GDP가 뭐 오르고 그럴수록 이제 조달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11배인 2,3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미국 정부 조달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정부 조달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방제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50 스테이트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 카운티나 시티별로 다 파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 우리가 아는 국방부 아니면 교통부, 뭐 에너지부, 국토안보 이런 것들은 다 연방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나라장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 조달 서비스인데 미국에서는 샘거브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입찰 공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정부 50개 주 하위에 있는 수천 개의 카운티, 뭐 시티,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교, 국립, 뭐 대학교 다 포함해가지고 각자 입찰을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50개 이상의 나라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수천 개의 기관이 있는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미국에 있는 발주처, 정부 기관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방 조달하고 정말 제가 주정부 조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연방 정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조달의 한 4배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일단 900조 원의 자체도 되게 매력적인데 좋은 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FARA라고 하는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는 단위 규정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캘리포니아를 가든 버지니아를 가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레귤레이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의 포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뭐 첫 진입을 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고요. 또 보안이나 규정이나 준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정이다 보니까요. 주장부는 이제 50개 스테이트도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한 1,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각자 사이트, 조달 시스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LAPD에서 나오는 방탄복을 제가 뭐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LAPD가 속해 있는 LA 카운티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입찰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높은 상위 기관이 아니고 조금 하나는 있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컴플라이언스나 그런 게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하고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조금 생각보다 되게 조달 시스템이 선진화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나 그 남미나 이런 나라로부터 조달 시스템을 수출을 거의 배경의 나라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정부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 우리나라는 집중형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정부 조달이라는 개념을 새로 가장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아웃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산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데이터가 좀 파편화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이런 점이 좀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또 그러면은 도대체 조달을 누가 내는 거냐라고 궁금을 하시면은 일단 국방부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35%에서 40%가 국방부에서 발주가 되고요. 왜냐하면 정부 조달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방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가 각자 한 3%, 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뭐 드론을 만드는 회사거나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은 나랑 관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무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IT 소프트웨어 아니면 사이버 보안 아니면 사무용 연필 책상 이런 것까지 모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국방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는 방산 기업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연방은 같은 경우에는 연방 아까 말씀드린 별로 그 기관들만의 그 특징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스테이트를 공략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어느 주를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이시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조달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설이나 인프라 쪽은 텍사스 혹은 플로리다라고 하면 해양이나 항만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의 또 허브니까 헬스케어나 교육,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국방 약간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업에 따라 가지고 어느 주를 공략할 건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캘리포니아 GDP 한국보다 더 큰 거 아시죠?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하나만 공략을 제대로 해도 연방 다 노리지 않고 다른 주 넘어가지 않고 하나의 주만 공략을 하셔도 우리나라의 조달은 더 큰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여기서 더 딥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미국 정부 조달 규모 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지를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 조달이라는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 미국 정부 조달 못 들어가고요. 인도 못 들어가고요. 베트남 못 들어가고요.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손에 꼽아요. 그중 하나 한국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딱 봐도 미국이랑 무방국인 나라들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업으로서 이런 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조달은 한국 기업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그 소프트웨어 혹은 특히 하드웨어 쪽이나 물품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질문 나오는 게 민간 쪽은 그냥 수출을 해도 되지만 정부 쪽이라면 바이 아메리칸 액트 들어보셨을까요? 네, 미국산 취급하자는 이거는 트럼프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데 정부에서 조달을 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비중이 6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요. 가장 장기적인 거는 당연히 현지의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저희는 그걸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과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 미국에 있는 기업을 주 계약자로 두고 제가 하청으로 들어가는 방법 약간 이런 식의 해칭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혹은 물품이라고 하면 제가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현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바이 아메리칸 액트하고 이런 법들이 있지만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고 실제 사례들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펀팩트로 넣어놨는데 그 정부 조달 얘기하면은 본토에서만 생각하지만 주한미군 조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주한미군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 조달들도 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거, 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한미군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이 주한미군 시장만 해도 2조 원에서 3조 원이 엄청 커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몰라가지고 입찰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천 개 회사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 200조 원인데 60만 개가 기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면 엄청 치열한데 여기는 거의 4대 1 맨날 들어오는 회사만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홍보를 좀 해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그런 블루오션인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여기 계신 분이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많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조금 더 건설이나 뭐 이런 보안 서비스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하지만 뭐 주한미군 이런 시장이 있다. 그 정부 조달 쪽이 왜 매력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때 정부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냐면은 매출도 계약 한 번 하면은 5년 계약 이렇게 할 수 있으면 5년 동안 매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랑 일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신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락인이 되면은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정부 조달은 뭐 하나의 수출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글로벌적인 좀 신뢰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그 미국 조달 시장과 또 이게 왜 한국 기업들한테 공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고 간접 진출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처음부터 정부 조달 직접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프로세스를 실적도 없고 관계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 입찰 들어가는 거는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진짜 시작도 하기 힘들고 한국 기업 더 힘들잖아요. 더 모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은 미국 기업을 주계약제로 두고 저희는 하청으로 들어가서 같이 입찰 들어가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컨소시엄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팀이에요. 그래서 뭐 프라임이라고 하고 주계약제를 프라임이라고 하고 하청을 서브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공식과 비법이 좀 지름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뭐 프라임이라고 하면 주계약자, 서브라고 하면 하청 기업인데 법적으로는 프라임이라는 기업이 업무의 30%에서 50%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면 제가 사이버 보안 입찰을 땄으면은 30%의 그 업무 노동량은 프라임 주계약자가 해야 되고 나머지 70%, 50%는 하청 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뭐 디세이버드 뭐 베테랑 그러니까 퇴역군 이런 거면은 10%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정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목적은 하청으로 한국 기업에서 하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현지 기업을 프라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이 나는 같이 들어가려는 입찰에 뭐 50%를 할 역량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50%를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10%만 요구하는 것도 있고 혹은 제가 찾으려고 하는 프라임이 뭐 디세이블드 뭐 베테랑 딱 봐도 퇴역군인이면은 뭐 전쟁에서 상위 입고서 나오실 분인데 그분들 사실 그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혜가 지어져가지고 아예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연방 조달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나오고 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 조금 알면은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부 조달이라는 것 자체가 국방부에서 제가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방부에서 왜 출발했냐면은 군인들이 뭐 아프간이나 뭐 저기 뭐 이라크 전쟁을 갔다가 상해를 입거나 만약에 이제 제대를 하시면은 사실상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연금 당연히 나오지만 연금은 그냥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군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조달의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게 재미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세너사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사회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보호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2,300조 원 있잖아요. 여기에 23%가 법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2,300조라면 거의 500조, 600조라는 금액이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한테 할당이 되면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퇴업군이나 아시안이나 흑인들을 위해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역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종 때문에 주는 게 조금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조달력 같지만 나라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국가의 공공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말씀이고 23%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26%가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하나 또 재미있는 소식 들으면은 몇 달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트위터인가 어디인가에 올렸는데 그 백악관에서 쓰는 마커 펜이 10불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화가 난 거예요. 이 마커가 어떻게 10불이나 하냐. 더 싼 거 찾아. 그래서 입찰 다시 올려. 그래서 입찰 공고 다음에 올렸는데 그게 며칠 후에 다시 취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 거기 있는 보좌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상 그 마커는 그냥 어느 퇴업 부인이 아마존에서 사서 입찰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조달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저렴한 걸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업군인들도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그거 다시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정부 조달에 대한 이 시스템을 잘 해킹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라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이 미국에서 정부 조달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면은 그냥 전화해서 뭐 아마존에서 시킬 수 없겠죠. 무조건 비딩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조달 우선순위가 이 순서대로 진행. 첫 번째, 그거는 페더럴 프리즌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뭐 그 재소자들 있으면서 물건 조립하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물건도 조립하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 만들거나 티셔츠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기업으로 가기 전에 그냥 교도소에서 해결되는 말씀인데 이 교도소는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국가에서 발주를 했는데 국가에서 입찰이 들어가서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페더럴 프리즌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수사들 생각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맡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물건 조립하기, 소잉 좀 하기 이 정도. 그 뜻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탈락. 두 번째 순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 기업들입니다. 미국 좀 아시는 분들은 원주민들의 파워를 아실 거예요. 원주민들은 거의 많은 그 국가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드리거든요. 그 미국에서 구인들이 대우받는 것만큼이나 거기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많은 그 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대부분 하는 게 카지노, 토박코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고 술이나 뭐 토박코나 이런 거 아니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세러사이드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래가 에이시라고 해가지고 조금 사회 경제적 약자, 아시안 포함되고요, 흑인 포함되고요. 제가 정부 조달하고 싶다고 AD 프로그램 신청하면은 저거 딸 수 있고 저거 9년 동안 유용되는 거예요. 저거 프로그램 따시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주어지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제한군인들, 퇴역군인들, 베테랑 이거 베테랑도 순위에 따라 달라요. 제가 상해를 입으면 제일 높고요. 그냥 전역을 하면은 가장 낮은 레벨의 베테랑이고요. 베테랑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저소득 지역, 뭐 여성 소유, 뭐 일반 중소기업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오픈 컴피티션을 나가는 거예요. 대기업들, 일반 기업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협업을 하고 싶으면은 미국의 유명한 뭐 보잉 뭐 아니면 로키드 마틴하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세라사이드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들어가시는 게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이 세라사이드 기업들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일단은 공모들 중에서 세라사이드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모들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가산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우리나라 2천만 원, 여성기업 5천만 원 되잖아요. 여기는 70억까지 일반 제조, 건설은 110억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러사이드 기업들이 굉장히 잘 따면은 몇십억짜리 계약을 그냥 수익이야 입찰 경쟁 없이 딸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세러사이드 기업들의 가장 큰 주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세러사이드 기업들하고 제가 강조드린 거 세러사이드들이 굉장히 정부 조달을 따는 데 있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가산점도 많은데 이분들이랑 저희랑 협력을 하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취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기업들하고 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들은 왜 나랑 협업을 해줄까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러사이드 기업들은 워낙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름만 걸고 내가 태역군인이라서 태역군이라는 이름을 걸거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라이선스 가지고 입찰 본고 제안서 쓰는 건 잘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하청 기업들을 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청 기업, 그러니까 저희 한국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하청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너는 좋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너는 입찰을 잘 딸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나는 좋은 경쟁력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협업을 하자 라고 하면은 같이 컨소시엄 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고 그들의 지위를 활용하는 게 이 팀밍의 전략적인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잘 만나주지도 않고 컨택 포인트도 찾기 힘든 분들을 억지로 찾는 것보다는 이런 세러사이드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서로 좋은 사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롤스로벤 불만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방산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체스픽 베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엄청 웹사이트도 구닥다리 엄청 작은 회사예요. 이 회사랑 롤스롭이랑 같이 티밍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대기업이 가고 아래 하청이 있는 게 아니고 네이티브 어메리칸 기업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주계약직으로 올려버리고 대기업이 들어가서 입찰 따버리는 이런 경우를 대기업들도 많이 쓰는데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쓰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조차 자신들이 하청을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A&A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하청을 좀 충분히 하시고 나서 만약에 내가 주계약자가 되고 싶으면은 A&A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업 아시아 출신의 기업이라면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평생 한 번밖에 못 받고 9년의 유효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다른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저희는 정부 조달 전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식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략이 저희는 저희랑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 건데 며칠 전에 제가 이 교보문고로 가가지고 국제 입찰 책을 하나 봤어요. 201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과 협업계약, 그러니까 티밍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파트너십 통해서 간접 진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이 입증이 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좀 신뢰도가 있고 그런 방법론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 정부 조달이 얼마나 크고 한국 기업들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세러사이드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 기업들하고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오늘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영문 속에서 갖고 계시죠. 그냥 회사 속에서 한국어 있고 이게 영문 번역되셨으면은 PDF로 뭐 10장, 20장 이렇게 되죠. 그거 읽는 사람 미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도 안 읽어요. 우리나라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이력서 몇 장짜리 없고 레수메 형식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냥 영문 속에서 한국어 있는 거 번역해가지고 하시면은 그거 아무도 안 읽고 굉장히 나이브하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핏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조언드릴 거는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는 탭이 있습니다.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 뭐냐라고 하면은 딱 이런 거예요. 한 장 혹은 두 장. 그러니까 이력서, 레수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이미지 없고요. 뭐 우리 회사에 생기는 뭐 연역, 우리 대표 조직도, 우리 대표 이사님의 어쩌고 하는 말씀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 분류 코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스 코드라고 있거든요. 나이스 코드 뭐가 있고 우리 차별화 포인트 뭐다.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한 장에서 두 장짜리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미팅하고 싶으실 때 회사 속에서 보내면은 아무도 안 보는 거 이거 보내시면은 얘가 좀 준비가 됐구나 그런 인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만들면 여기서부터 엄청 영업과 홍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웹사이트에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넣기도 하고 연락을 하면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보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공공 그 정부 사이트에다가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링크 넣고 나 찾고 싶은 나를 해보고 싶은 사람 엄청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너 찾는 게 아까도 그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서 사업 개발 도와주실 수 있는 걸 파트너사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좋은 파트너사 구하시는 게 진짜 힘드실 거예요, 모두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역량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업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필을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자료 하나 잘 만들어 두시면 좋은 파트너사 잘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뭐 제가 정부 입찰 찾기 이런 개념은 아니고 큰 맥락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돌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정부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샘거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데이터 뱅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방정부 조달에서 나왔던 모든 입찰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뱅크 들어가는 거랑 USA 스펜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고 와 미국 정부 조달 시스템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가 그냥 스타트업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한 데이터 분석 툴인데 엄청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블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발주처들이 어떤 사업을 발주했고 이거에 대한 연계된 트렌드를 거의 한 30년어치의 데이터들이 엄청 잘 나와 있고요. 누가 발주했고 누가 땄고 어느 기업이었고 그 조달 담당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USA 스펜딩은 발주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툴이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FPDS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FPDS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80년대 웹사이트가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엄청 옛날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입찰 담당자분들은 저기에다가 제가 입찰을 어워드 혹은 그 낙찰을 시켰다라고 저기에다 올리는 게 룰입니다. 로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분석 툴은 아니고 로데이터 툴이에요. FPDS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USA 스탠딩에서 분석 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SBA라고 해가지고 각 주별 여기까지는 연방이고 여기까지 주별로 포털 들어가셔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입찰 공고랑 낙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비슷한 것들 발주하고 있는 우리 타겟 발주처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공부하고. 어쨌든 미국 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파편화되어 있는 것 중에 데이터를 잘 조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발주하고 있는 오피스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을 중심으로 어떤 세러사이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물건을 팔았는지를 보시면은 이 기업이 저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사가 될 수 있겠죠. 그 SBA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필터 같은 거 걸 수 있습니다. 산업 분류 코드 나이스 코드는 어떻게 되고 지역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뭐 언제 수주됐고 등등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DoD 국방부 쪽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사이버 보안적으로 팔고 싶으면은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사업들을 가장 많이 수주했던 기업들이 어딘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탕으로 리스트를 뽑으면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리스트를 뽑으신다고 하실게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벌써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들에게 링크드인 이메일 전화해가지고 연락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연락해가지고 네트워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세븐사이드 기업들을 어떤 순서로 뽑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부 입찰도 민간하고 똑같이 정부 기관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민간 기업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업체로부터 사는 거보다는 아는 기업으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을 많이 납품을 했던 기업들에게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조금 더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 어느 제품의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지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또 이걸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아까 링크드인 기본을 하실 것 같고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미팅 그래도 발굴하시는데 링크드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링크드인 하고
이메일도 쏘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트로 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메일을 받으면 씹을 수 있는데 전화는 하면 씹을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오늘 누구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너 이메일 연락처 주더라 하면서 케이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 보내면서 나 너랑 미팅하고 싶은데 언제 할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사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공공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입찰 담당자 웹사이트 그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전화하시면 되고 안 받으면은 담당자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메일 줄 달라고 하고 전화하시면은 연락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입찰 들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꺼내면 되고 제가 샘플로 몇 개 뽑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입찰 들어가고 싶다 하고 얘기하면 그걸로 이제 바탕으로 논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후속 미팅 진행을 하시면 되고 미팅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기업을 연락할 건지를 보시고 사실 그냥 반복적으로 후속 미팅 잡으시면 되고 이거 후속 미팅 잘 잡는 거는 아마 세일즈 팀이나 GTM 팀, 뭐 BD 팀에서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발굴을 하면서 실제 미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오늘 말씀드린 말씀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미국 정부 주가 시장 엄청 크다. 2,300조 원. 시장이 이렇게 큰데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면허게 되는 나라라는 점을 활용을 하시면 좋고 가장 현실적인 진입 전략은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랑 협업해가지고 특히 그 중에 있는 세러사이드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정부 조달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입찰 공고 뜨고 나서 들어가는 건 너무 늦었는데 미국은 훨씬 심해요. 미국은 로비스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RFP 공고 이미 뜨면은 이미 누군가의 독소조항 다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미국 정부 조달, 한국 정부 조달 쉽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사실 저희도 똑같이 하면 된다 생각 들어요. 저는. 정부 조달에서의 가장 키는 그래서 릴레이션십 빌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해요. 모르는 기업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보니까 아는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릴레이션십 빌딩이 중요하고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정부 관계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저를 어필을 하고 내가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사전 영업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캡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입찰 공고 나오면 사전 규격 나올 때부터 혹은 예산이 아예 발주되기 전부터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뭐 엄청 잘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 가가지고 캡처랑 로비스트를 좀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 보시면 딱 캡처 디렉터가 이 사람 직함이에요. 이분은 정부 관계자 만나가지고 사진 영업하는 게 일입니다. 이분은 맨날 하시는 게 그거고 어떻게 사진 영업하는 건지 어떤 데이터 툴을 보는지를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런 분들 보시면 대부분 워싱턴 DC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도 로비스트, 굉장히 유명한 로비스트고 당연히 워싱턴 DC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접촉을 쓰고 싶어가지고 제 풀에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씩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많은 데이터나 준비물과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우리 회사가 미국의 정부를 들어가고 싶다. 좋은 티밍 파트너, 좋은 세러사이드 파트너를 발굴하고 싶은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정부 조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게 맞는 그 세러사이드 파트너들 그리고 발주처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전문화된 사스 툴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저희가 그냥 주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DC 가고 버지니아 가고 캘리포니아 가고 저희가 직접 대면에 가가지고 모두 다 릴레이션십 빌딩하고 저희랑 같이 일했던 회사 중 에듀테크 회사 하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통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미국인 현지 기업들과 협업해가지고 사업 개발해가지고 미국 들어간 케이스 요청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링크드인에 후기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갖고 온 이유는 당연히 저희도 도와드리긴 하지만 데이터만 드리고 알아서 잘 하시세요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저희도 발로 뛰면서 현지에서 미국 정치인들 만나고 미국 공무원들 만나고 하면서 방법 만들어가고 발굴 만들고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땅을 진출하실 때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시장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공공
공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가장 내가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누구랑 협업하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최근 2주 전에 LA 한 달 반 갔다 왔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한국계 한인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한국어 소통 쉽잖아요.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입찰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부 계약 큰 거든 어떤 거든 따면은 역으로도 한국에서의 신뢰도 높아지실 수 거고 미국에서 이제 민간 시장으로 확장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강연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 링크드인 다시 이거 올려드리는데 저 태그 해주시면은 제가 친추 받아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나름 정부 미국 계약 쪽에서는 좀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 거버먼트 컨트랙트에서의 인사이트나 아니면 여기서 파트너사를 찾거나 심지어 정부 관계자를 찾고 싶거나 하면 제가 연락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QR은 또 만약에 그 링크드인도 드렸지만 저희가 상담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30분 정도 컨설팅 해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